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인 지난 3월 2일 전광훈 목사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황 대표는 이어서 전광훈 목사가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고소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 당시 예고한 대로 황 대표는 4월 5일 전광훈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고소장을 제출한 뒤 입만 열면 거짓말, 전광훈 목사는 그 입을 다물라라면서 전광훈 목사가 자신에게 가했던 여러 가지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는 먼저 거짓말을 일삼는 전광훈 목사는 도대체 누구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민의힘 당을 흔드는 것인가?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국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당대표는 당원들로부터 권한을 받아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시작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저는 한 달 전 전광훈 목사를 고소하며 추가 고소를 예고했다. 전 목사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허위 사실을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며칠 앞둔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전광훈 목사는 제가 지난 4.15 총선 때 공천과 관련하여 50억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제가 즉시 고소를 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처음에 제가 받았다고 하더니 나중에 제 아내가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황 대표는 저는 오늘 전광훈 목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협박 등의 혐의로 종암경찰서에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면서 전 목사의 거짓말과 협박 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낱낱이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날 밝힌 전 목사의 소위 거짓말과 협박은 먼저 1. 제가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는 거짓말. 2. 추석 때 전 목사가 저에게 상품권을 3천만원, 5천만원씩 몇 번 줬다는 거짓말. 3. 황교안 대표가 여론조사 1등 나온 사람을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거짓말. 4. 공관위원장을 여론조사 1등 나온 김문수를 임명하지 않고 김영호로 바꾸는 트릭을 쓰면서 돈이 개입됐다는 거짓말. 회의를 계속 파행적으로 진행시키면서 불법을 했다는 거짓말. 5. 제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점하여 전광훈 목사를 만나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등 전 목사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 재대비를 시켜주겠다고 말했다는 등 제가 롯데호텔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등 제가 교계 목사들의 얘기를 듣고 안 왔다는 등의 거짓말. 6. 회개했다고 교회 다니면서 간증하면서 교인들을 속여먹는다는 거짓말. 7. 저에 대해서 당대표 또 해서 뒤에서 돈 또 챙기려고 그러냐. 너 정신나간 소리하고 앉아있어 말이야. 죽을 줄 알아라고 한 협박.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면서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서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기 때문에 저는 전 목사를 다음과 같은 취지로 추가 고소했다면서 1. 고소인 즉 황교안 대표는 2020년 4.15 총선 공천 과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2. 고소인 즉 황교안 대표는 추석 때 전광훈 목사로부터 3천만원, 5천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3. 또한 공관위원장으로 김문수가 아닌 김영호를 임명하는데 돈이 개입됐다는 것도 완전한 허위사실이다. 4. 고소인은 공관위원장을 여론조사 1등으로 임명하겠다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단지 사람이 없으니 추천을 해달라고 한 것이다. 좋은 후보를 추천해주면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임명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여론조사와 추천은 전혀 다른 것이다. 여론조사는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론조사 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표본을 추출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표본의 대표성이 없이
무제한으로 아무나 자유롭게 추천한 결과를 가지고 순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게다가 당시에 후보들을 압축해가면서 공관위원장을 투명하게 임명했던 과정이 언론에 다 보도된 바 있다. 4.15 총선 당시 공관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물론 결과적으로 당시 황교안 대표가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했던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따라서 그 당시 김영호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한 황교안 대표의 판단착오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지금 황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황교안 대표의 공관위원장 임명 과정의 설명이 정확하다면 정광훈 목사의 황교안 대표에 대한 비난 혹은 비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황 대표는 5. 고소인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점하여 정광훈 목사를 만난 일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정치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등, 정광훈 목사가 이와 관련하여 정치 재대비를 시켜준다는 등, 고소인이 롯데호텔 포럼에 참석하기로 했는데 안 왔다는 등, 교계 목사들의 얘기를 듣고 안 왔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사실 무근의 허위사실이다. 고소인 즉 황교안 대표는 2022년 3구 대선 직전에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감시를 위해 투표소 촬영 감시를 할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데 이를 위해 봉사할 사람들 숫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를 만나 전 목사가 당시 자유통일당이라는 전국 조직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부탁한 사실은 있었다. 정광훈 목사는 4.15 총선 직전부터 고소인 즉 황교안 대표에 대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너아라 TV를 통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욕설을 지속해 왔으나 고소인은 그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하지 않고 참고 인내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3구 대선 직전 고소인은 선거 부정만큼은 반드시 막아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고소인에 대해 비방과 험담을 지속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를 찾아간 것이다. 당시 정광훈 목사는 돕겠다고 하면서 당시 전 목사 밑에서 일하고 있는 투쟁국장을 고소인에게 소개해 준 적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 목사 측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숫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20명, 둘째 날 0명, 당일 투표 날 1명이었다. 그래도 그분들의 도움을 주신 것이 고마워서 대선 직후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나 그 이후로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때 역시 만난 일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위 사실은 전적으로 허위사실이다. 지금 이렇게 정광훈 목사의 주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3구 대선 같은 경우 여러분도 기억하시다시피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부방대가 소위 부정선거 감시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단히 열심히 벌였죠. 그 과정에서 사람이 부족해서 정광훈 목사에게 혹시 사람 좀 채워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들으셨다시피 정광훈 목사 측에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숫자는 사전투표 첫째 날 20명, 사전투표 둘째 날 0명, 당일 투표 날 1명 이렇게 모두 합쳐서 21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황교안 대표의 설명입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피고소인 정광훈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유튜버 너아라 TV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며 협박하고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상 오늘 정광훈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 사실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렸다면서 전 목사의 거짓말이 지속된다면 그에 대한 제 추가 고소 역시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가 정광훈 목사를 추가 고소한 데 대한 전 목사의 반응은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까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광훈 목사가 이번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고소와 추가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 그러니까 한참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정광훈 목사가 공개적으로 지난 4.15 총선에서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서 5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주장을 퍼뜨리면서부터입니다. 이 같은 정광훈 목사의 주장이 유튜브 등을 통해서 공개되자 황교안 대표는 3월 2일 바로 정광훈 목사를 고소하면서 당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공천과 관련하여 누군가가 황교안한테 공천 받으려고 돈을 50억 원을 줬다고 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거짓말을 했다. 저는 지난 총선에서 공천과 관련해 단돈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공천에서 돈이 오가지 않는 깨끗한 정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광훈 목사의 거짓말과 모함, 정말 도가 지나친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래서 서울중앙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앞으로 그동안 정광훈 목사가 저에 대해 가전 비방과 거짓말을 했던 사실들에 대해 추가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사흘 뒤인 3월 5일에는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가 동영상을 통해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 저에게 추석 때 상품권을 3천만 원, 5천만 원씩 몇 번 줬다고 한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50억 원 이야기를 하고 수천만 원 상품권 얘기를 하필 지금 이 시점 당대표 선거 기간 중에 하다니 진짜 이유가 참으로 궁금하다. 배후 세력, 저를 쓰러뜨리려는 조직적 배후 세력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정광훈 목사는 제정신이 아니다. 저에게 맞고발을 하겠다는 말도 했다. 얼마든지 해라. 나는 무고로 또 고소할 것이다. 전 목사의 불법 명예훼손에 주변에서 함께한 사람들도 강력한 고소에 나서겠다. 옆에 있다 감옥 가지 말고 악한 자로부터 떠나라. 또 교회 성도들 동원해서 여기저기에 저를 욕할 것이다. 저를 욕한 그 사람들의 책임도 묻겠다. 이렇게 황교안 대표는 정광훈 목사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공개한 정광훈 목사의 일련의 주장들이 황교안 대표의 설명대로 모두 거짓말이라면 그건 거의 틀림없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어차피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고소가 이루어졌고 본격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